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8월 둘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시장 자체가 좀 피곤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8월 지지난주 2일날 이제 금요일날 하락을 해서 월요일날 또 폭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가 10.8%까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역시나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인 하락이 좀 전반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수가 좀 폭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라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월요일 빼고는 나름 뭐 코스닥은 4일 동안 반등을 끼웃끼웃해서 좀 그래도 월요일날 시가 부근 때까지는 좀 대반등이 빠르게 나온 흐름이고, 코스피도 역시나 뭐 월요일날 시가 부근 때까지는 좀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자체가 뭐 PER적으로도 봐도 한 9배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PBR로도 엄청나게 좀 뭐 1배 미만으로 빠진 상황이라 가격적인 매력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현저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다우존스 보더라도 다우존스가 뭐 최근에 고점 대비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빠진 건 아니고,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빠진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분들이 좀 움찔했었던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시장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다 뭐 어떻게 보면 연중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거죠. 니케이, 대만, 독일.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뭐 중국 시장과 연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제 실적으로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낸드 가격과 D램 가격에 대한 그런 가격 인상까지도 염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악재보다는 호재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시장이 뭐 급락을 여기서 뭐 더 하겠느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뭐 또 한번 확 떨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0.25를 떨어뜨리냐 아니면 0.5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려할 건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수급이 좀 좌지우지가 많이 된 거잖아요. 시장의 수급이 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게 쏠리는 수급이 이어지지 못하면 그냥 투매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도 보시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또 불러일으키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트레이딩 방법으로 기술적인 거를 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뭐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어느 한 그런 이제 이론적인 그런 게 무너지면 투매로 형성되거나 아니면 급등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뭐 하락이 확 뭐 나오기보다는 이제 완만한 우상향이 좀 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하락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이번 주 일정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MSCI 편입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통상 이제 5월에서 11월 반기 리뷰하고, 그리고 2월에서 8월 분기 리뷰로 이제 1년에 4차례 정도 구성 종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CI 편입 종목을.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아시다시피 그 알테오젠, 엔캠, HD 일렉트릭 뭐 이런 업체들이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편입이 어떤 종목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정도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수급이 좋고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쪽이 계속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쪽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쪽은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이 있습니다. 프로미스9이 슈퍼소닉 발매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이 나온다. 그리고 VT 코스맥스, 동양생명, 서울반도체,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이제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이 있습니다. 13일부터 14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6월 통화공급, 그리고 7월 수출입 물가, 그리고 미국의 PPI 등이 발표가 된다. 그리고 실적은 W게임즈, 롯데관광개발, JYP 엔터테인먼트, SBS 등이 발표를 한다. 그리고 14일은 미국 CPI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K 디스플레이 전시회가 또 14일부터 16일 있다. 그리고 영화는 행복의 나라 개봉하고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폭군이 공개가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PI, 7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예, CPI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뭐 얘기가 틀려질 것 같긴 한데, 완만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뭐 전년 대비 플러스 3%, 전달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0.1% 뭐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미 뭐 미증시도 빠질 만큼 단기적으로 빠져서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모드투, 현대해상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5일은 광복절로 휴장이고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수와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에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하고요. 미국에서는 월마트,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이제 굵직한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6일은 중국 베이징 로봇 전시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있고요. 한국의 수출입 7월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생명이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의 주택 착국 건수와
그리고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게 있죠. 이제 고용지표, 신규 수렵상 청구 건수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요. 토요일 날은 뭐 카라 일본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16일만 쉬면 연휴죠. 어떻게 보면 14일도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14일 저녁부터 15일, 16일, 17일, 18일 어떻게 보면 5일간 쉴 수 있는 기회라, 또 이 뭐 출국자 수들이 많아진다, 뭐 출입자 수들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또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뭐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종목들을 볼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동아 SD와 LG가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 근데 이 단기적으로 종목 일단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약세를 보이니까 동반적으로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안전 마진으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동아 SD와 LG는 그냥 안전마진으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오이즈는 손절이 됐습니다. 롯데칠성은 일단 뭐 어느정도 하락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이 13만 3천원을 잘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손절은 되지 않았고 이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한 구간까지 근처에까지 왔죠. 13만 8천원이니까 1000원 정도, 1500억, 2000원 되겠네요. 예. 그 정도는 뭐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수앱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희귀의약품 만드는 업체거든요. 희귀의약품을 만드는 주된 이유는 이제 개발 기간이 짧습니다. 일단 패스트 트랙 같은 걸로 이제 빠르게 상용화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개발 기간이 줄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발 비용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희귀의약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한데, 뭐 다양한 질병들이, 희한한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에서 다양하게 희귀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나름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 관련된 그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없는데 해외 쪽에서도 또 많은 희귀병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대부분 뭐 일반 의약품, 신약 관련돼서 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게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머지 20% 희귀질환 이런 쪽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희귀의약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서틴, 고셔병 치료제, 고셔병 치료제와 파바갈, 파브리병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된 매출이 한 9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에부서틴이라는 게 이제 지방지를 분해하는 효소가 좀 유전자 결함으로 결핍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효소가 필요가 된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하면 이제 평생적으로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에부서틴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이란, 알제리,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등등 뭐 다양한 국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보다 해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제리는 그냥 매년 입찰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찰을 해서 그냥 턴키로 받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회차 140억 정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2회차 130억,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도 뭐 100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바갈이라고 하는 파브리병 치료제도 동사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평생 약물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당 지지를 분해하는 요소가 이제 결핍하다고 하는 거 하더라고요. 갈락토시디아제 뭐 이런 게 결핍해서 이거를 이제 평생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초기에는 혈관 각화종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점점점 나빠지면 신부전증, 뇌졸중 뭐 이런 걸로 이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쪽은 약 40% 정도 동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파바갈, 에부서틴, 클로티넵 뭐 이런 이제 희귀의약품 관련된 부분으로 좀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고, 그게 이제 올해 본격화되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물론 뭐 길게 보면 이 전환사채 물량도 좀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로 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거기에 이제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부분과, 그래서 최근에 이 FSS가 이 관련돼서 계약도 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체 신약 관련된 기술 수출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규모가 1200억 정도 되고 6월 달에 했고요. 이때 이제 상승을 했었던 게 이제 그 계약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소재 신약 개발사와 이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든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시장에선 별로 그렇게 반응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향후에도 이제 알츠하이머나 혈우병 뭐 이런 쪽에 발전이 기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7,040원이고요. 2차적은 7,400원, 손절가 6,27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000, 최근에 이제 맞고 떨어지고 했었던 가격이 한 7,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2차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7,400원도 거의 이제 이 최근에 뭐 8,000원에서 6,000원 내외에서 움직였었잖아요. 거기에서
절반 정도 수준,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점이라 터치를 하고 아예 올라가서 뚫을지 아니면 가기 전에 터치하고 나서 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 2차는 달성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